여러분, 광대시체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등산을 즐기시나요?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산속 깊은 곳에서 건물을 발견한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등산객이 겪은 끔찍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혼자 등산 가는 게 두려워질지도 몰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5일, 경기도 모 지역 산에서 등산객 한 명이 실종됐어요. 신고자는 실종자의 아내였고 남편이 주말 아침 등산을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3일간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핸드폰 신호도 마지막 위치 이후로는 잡히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가족들은 방송에까지 나와 제보를 호소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종자의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죽었든 살았든 알고는 싶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했고 이 실종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 산에서 지난 1년간 총 4명의 등산객이 실종되었다는 것을요. 2025년 10월 20일 토요일, 이준호는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주중 내내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다 보니 주말만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었죠. 특히 가을 단풍이 절정인 이맘때는 더욱 그랬고 이날도 준호는 일찍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어요. 간단한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기고 카메라를 목에 걸었죠. 단풍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는 생각이었어요. 오전 10시, 준호는 산 입구에 도착했고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등산로 입구 안내판을 확인한 준호는 정상까지 2시간 코스를 선택했죠. 오후 2시면 내려올 수 있겠네? 준호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날씨는 완벽했죠.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준호는 중간중간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역시 직접 보는 게 다르네. 1시간 정도 올라갔을 때였어요. 등산로 옆으로 샛길이 보였죠. 길이 아니라 그냥 나무 사이의 공간이었는데 그쪽으로 햇빛이 들어와 단풍이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저쪽에서 찍으면 역광으로 멋진 사진이 나오겠는데? 준호는 잠깐만 다녀오면 된다고 생각했죠.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로 들어갔고 10m, 20m. 생각보다 멀었지만 곧 좋은 구도가 나왔어요. 찰칵찰칵. 준호는 만족스럽게 몇 장 찍고 다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등산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쪽이었나? 준호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등산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분을 걸어도 등산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고 진짜. 준호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려가면 되겠지. 경사를 따라 계속 내려갔어요. 하지만 산길은 복잡했고 어디가 내려가는 길인지 점점 헷갈렸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후 3시, 4시,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배낭에 있던 물과 간식은 이미 다 먹었고 핸드폰 배터리는 15%. 진짜 큰일 났네.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10월 말의 산은 해가 지면 금방 추워지죠. 준호는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넘어가자 주변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핸드폰 손전등을 켰지만 배터리가 10%로 떨어졌어요. 이러다 진짜 조난당하겠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 뭐지? 산장인가? 준호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나무와 덤불을 헤치고 30분을 더 내려갔어요.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었어요. 산속 한가운데 서 있는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에 이끼가 낀 낡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분명 1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여기가 뭐지? 산장?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건물 주변에는 자갈이 깔려 있었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보였죠. 임도인 것 같았어요. 건물 옆에는 큰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었고 짐을 싣는 화물 트럭이었죠. 하지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있어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건물 대문은 잠겨 있었고 철제 대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이상한데?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고 대문은 잠겨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것이고 그냥 밤을 새우다간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담장을 타고 넘었어요. 철조망은 없었고 높이도 2m 정도라 어렵지 않았죠. 건물에 다가가 1층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보였어요. 복도 같았고 복도 끝 방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죠. 뭐지 저건?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려 했어요. 천장에 매달린 여러 개의 고리들.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죠. 도축장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추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준호는 건물 현관으로 갔고 현관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자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안에서 냄새가 밀려왔죠. 역한 피냄새, 그리고 뭔가 썩은 듯한 냄새. 준호는 코를 막았어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죠.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준호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복도가 나왔어요. 좁고 긴 복도. 양쪽에 문들이 있었죠.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벽은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준호는 왼쪽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손전등을 비추자 내부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에 칼들이 걸려 있었어요. 크고 작은 칼들. 길이가 50cm는 되는 큰 칼부터 과도 크기의 작은 칼까지 총 20개가 넘었죠. 칼날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고 방 한쪽에는 큰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도 얼룩들, 그리고 테이블 옆에는 전기톱이 놓여 있었죠. 톱날에도 같은 얼룩. 이게 뭐야?
준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반대편 방을 열었고 이번엔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냉장실이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천장에 무수한 고리들이 보였죠. S자 모양의 쇠고리들, 뭔가를 매달아두는 고리들. 바닥에는 배수구가 있었고 주변에 갈색 얼룩들. 그리고 바닥을 자세히 보니 뭔가 끌린 자국들이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간 것 같은.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긴 도축장이야. 그래, 도축장.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합법적인 도축장이라면 왜 이런 산속 깊은 곳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을까요? 준호는 복도 끝으로 갔어요. 마지막 방문 위에 사무실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표지판이 있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었어요. CCTV 화면들이었죠. 그리고 화면들은 지금 작동 중이었습니다. 화면 하나는 현관을 비추고 있었고 다른 화면은 복도를, 또 다른 화면은 준호가 방금 들어갔던 냉장실 내부를. 누가 지금 보고 있나? 준호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고 안에 두꺼운 장부가 있었죠. 펼쳐보니 날짜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5년 7월 15일, 돼지 10마리, 소 5마리, 기타 하나. 2025년 8월 3일, 돼지 8마리, 소 3마리, 기타 둘. 2025년 9월 15일, 돼지 12마리, 소 7마리. 2025년 10월 15일, 돼지 9마리, 소 4마리, 기타 하나. 기타? 기타가 뭘까? 그리고 어제 날짜예요. 어제까지 여기서 뭔가를 도축했다는 뜻이죠. 준호는 장부를 덮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죠. 일단 2층을 확인해 보기로 했고 혹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컸고 2층 복도는 1층보다 좁았어요. 방이 3개 있었죠. 첫 번째 방을 열었어요. 침대가 3개 있었고 더블 침대 하나, 싱글 침대 2개. 이불들은 지저분했지만 최근에 사용한 것 같았어요. 방 한쪽에는 옷장이 있었고 안에 작업복들이 걸려 있었죠. 여기 사람들이 사는구나. 두 번째 방은 화장실과 샤워실이었어요. 세면대, 칫솔대, 수건대. 세 번째 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들, 식당 같았어요. 벽에 달력이 걸려 있었고 달력의 특정 날짜들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규칙적이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있었어요. 처리 완료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수 7월 15일, 덕지훈 8월 3일, 이미선 8월 4일, 최준영 10월 19일. 준호는 핸드폰으로 이 메모를 사진 찍었어요. 배터리가 5%로 떨어졌고 이 이름들이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죠. 뉴스에서 본 것 같은. 설마. 준호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고 하지만 계단 입구에 철문이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3층에 뭐가 있길래 잠궈놨지? 준호는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엔진 소리였어요.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대문 여는 소리, 트럭이 들어오는 소리. 이거 큰일 났는데. 준호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으로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대문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고 준호는 1층 냉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냉장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준호는 문을 살짝만 열어두고 문틈으로 밖을 엿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3명이었죠. 모두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질질 끌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자루였어요. 큰 자루. 크기가 사람만 했죠. 자루가 바닥에 끌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준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들의 대화가 들렸죠. 오늘 건 신선하네. 30대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산에서 길 잃은 등산객이래. 밤새 헤맸나 봐. 40대쯤 되는 남자가 대답했어요. 요즘 CCTV도 많고 조심해야 되는데 잘 찾아왔네. 걱정 마. 여긴 아무도 몰라. 임도도 폐쇄되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작년에 저 위쪽에서 경찰들이 수색한 적 있잖아. 그건 찾다가 포기했어. 우리가 처리한 거 어떻게 찾아? 남자들은 웃으며 자루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던 거죠. 준호는 1층만 봤지 지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요. 남자들이 자루를 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지하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전기톱 소리였죠. 그리고 비명.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었어요. 으아! 준호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은 곧 끊겼고, 하지만 전기톱 소리는 계속됐어요.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냉장실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죠. 온몸이 떨렸어요.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남자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새벽에 나머지 처리하자. 그래, 피곤하다. 3층 것도 내일 같이 처리하고. 알았어. 씻고 자자. 남자들은 2층으로 올라갔고 발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곧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 조심스럽게 냉장실 문을 열었죠. 복도는 조용했고 2층에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금 도망가야 해. 준호는 현관으로 갔어요.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창문을 확인했지만 모두 쇠창살이 있었어요. 갇혔습니다. 완전히 갇혔죠. 준호는 1층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혹시 다른 출구가 있을까 싶었지만 없었죠. 이 건물은 마치 감옥처럼 설계된 것 같았어요. 안에서는 나갈 수 없게. 준호는 책상 아래에 숨어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고 배터리 3%. 신호는 여전히 없었어요. 문자라도 보내보려 했지만 전송이 안 됐죠. 어떡하지?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소리가 나면 들킬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 새벽 1시, 2시. 준호는 잠들지 않으려 했지만 피곤함과 추위로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그때였죠.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끌리는 소리. 준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소리는 3층에서 들렸고 누군가 3층에 있어요. 잠긴 3층에. 규칙적인 소리. 마치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벽에 머리를 박는 것 같았죠. 준호는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을 조심스럽게 지나갔고 침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3층 철문 앞에 섰죠. 문틈으로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준호는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멈췄고 그리고 기어오는 소리. 뭔가 바닥을 기어서 문 쪽으로 오는 소리였어요. 준호는 뒷걸음질 쳤죠.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다시 문틈으로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3층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빛으로 무언가 보였죠. 손이었습니다. 문틀 아래로 뻗어나온 손. 하지만 이상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고 손톱이 모두 빠져 있었죠. 피가 말라붙어 시커멓게 변한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비명을 참았어요.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망쳐. 여자 목소리였어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죠. 지금 도망쳐. 너도 고기 되기 전에. 준호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 준호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고 다시 냉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냉장실 구석에 앉아 숨을 죽였어요.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화장실 가는 소리인 것 같았고 물 내리는 소리, 다시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갑자기 켜졌죠. 배터리 1%, 곧 꺼질 것이라는 경고였어요. 준호는 급히 화면을 끄려 했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핸드폰 빛이 냉장실 내부를 비췄어요. 그리고 준호는 봤습니다. 벽에 걸린 것들을. 고기 덩어리들이었어요. 천장의 고리에 매달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가까이서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정체를. 팔이었어요. 다리였고 사람의 팔다리였습니다. 깨끗하게 발골된 사람의 팔다리가 소고기 부위처럼 매달려 있었어요. 준호는 입을 막았지만 구역질이 올라왔죠. 눈을 감았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거죠. 냉장실은 다시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준호는 그 어둠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람 고기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호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어요. 나가야 해. 반드시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쯤 된 것 같았어요. 남자들이 일어나는 소리.
일어나. 일찍 끝내야지. 알았어. 오늘 3층 것도 처리하고 새로 온 것도 처리해야 돼. 새로 온 게 뭐야? 어제 산에서 하나 더 잡았다잖아. 아, 맞다. 남자들이 1층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지하로 향했어요. 준호는 냉장실에서 숨을 죽였죠. 남자들이 지하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명이 다시 올라왔어요. 형, 고기 좀 더 가져와. 그 목소리는 냉장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냉장실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손전등을 켜고 들어왔고 불빛이 벽에 걸린 고기들을 비췄어요. 남자는 하나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죠.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웅크리고 있는 구석으로. 남자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어요. 3초간의 정적. 남자의 얼굴이 굳었고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야! 여기 사람 있어! 경기도 북부의 한 산에서 실종된 등산객이 나흘째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28세 회사원 이준호 씨로 지난 토요일 혼자 등산을 갔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에서는 지난 1년간 총 5명의 등산객이 실종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혼자 등산은 자제하고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허구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죠. 그중 상당수는 끝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등산을 가신다면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등산로를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산속에서 이상한 건물을 발견한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광대시체였습니다.